민주당이 내로남불에 질렸다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탈당을 했습니다. 이 분도 야당 서울시장 후보 카드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다. 그만큼 언론의 속성이 냄비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까? 응? 민주당 탈당했다고 해서 우리 당 온다? 우리 당 와도 금태섭 의원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깜이 되냐 이 말이야. 참.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정치권 특히 그 야권에서는 안철수 서울시장의 김무성 부산시장 이런 설도 나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야당에선 누가 좀 나올 거라고 봅니까? 그거는 나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서울시장,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고 서울시 당원들의 선택이고 부산 시민들의 선택이고 부산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그 사람들의 선택에 맡겨놓는 게 맞겠죠. 대선과 관련해서 아까도 강조하셨지만 보수 우파 전체를 아우러서 2022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려면 두 가지 모델을 믹스를 해야 될 겁니다. 97년도 DJ 모델. 그때 DJ가 새정치국민회의가 81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의석수가 작았죠. 그 소수 정당을 갖고 IMF라는 국난의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모델 플러스 2002년도 노무현 모델을 합쳐야 될 겁니다. 2002년도 대선 상황을 보면 1월 초에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2%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쪽에 지지하던 이해창 후보 지지율은 부동의 35%였어요. 압도적이죠. 이해창은 상수였고 노무현이는 변수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민경선 발언 깔기 시작해서 주말 드라마를 연출을 했어요. 제주부터 시작해서 주말마다 모든 사람 출마한 사람 성적표를 지역투표를 해서 제주에서는 1등 누가 했다. 광주 가서는 또 1등 누가 했다. 합산하고 그래갖고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몇 달간에 걸친 주말 드라마를 하는 바람에 노풍이 불었어요. 이쪽에는 관심도 없죠. 한 사람 보이니까 상수. 이쪽에는 변수들만 있죠. 그때 이인재 한화가 다 변수들이었죠. 절대적인 지지받는 후보가 아무도 없었죠. 그 막판에 남은 게 정동영, 노무현이었죠. 근데 거기서 바람을 일으켰듯이 97년도 소수 정당으로 어떻게 대선을 쟁취했는가. 그 DJ 모델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노무현 모델을 합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 대선을 치르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정권 교체는 10년 주기가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다음 들어설 문재인 이후에 들어설 민주당 주자를 정권 교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교체가 쉽게 되기가 어려울 거다. 그 내부에서 사람 교체도 정권 교체로 보는 게 한국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다음 2022년도 대선 상황은 우리한테는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97년도 DJ 모델과 2002년도 노무현 모델을 같이 합쳐서 후보를 만들어야지 대선에 이길 수도 있다. 난 그래 봅니다. 아까 짧게 언급하셨지만 그 태극기 세력으로도 불리는 그 소위 아스팔트 우파와 지금 현 그 당 지도부와의 그 관계가 좀 어정쩡합니다. 어떻게 재정립하는 게 맞습니까? 어정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태극기 세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구라고 하면서 배척을 했잖아요. 확 끌어안아야 됩니까? 아니 손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소위 강성우파지, 우파 중에 강성우파지. 그분들이 어떻게 거부입니까? 전체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강성우파지. 근데 강성우파 세력을 왜 우리가 손절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강성좌파인 민노총을 손절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비난 안 하잖아요. 응? 가만히 놔둬도 우리 편인데 왜 그걸 드러내냐는 그 대표님도 이 지역이 대구시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당이 그 영남당의 이미지가 더 굳혀졌어요. 근데 이제 대선을 이제 치르시려면 최대 표심인 서울 수도권 이 도심의 그 표심이 중요한데 뭐 표심 뭐 장악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그런 게 묘안이 있을까요? 앞으로? 자꾸 우리 당만 영남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호남당입니다. 뿌리가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호남당 뿌리고 우리는 영남당이 뿌리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수도권에 오리지널 서울 출신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응? 수도권 민심이라는 것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다 올라와 살고 있어요. 수도권 민심이라는 따로 없어요. 응?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그 다음에 강원 민심이 전부 집합된 게 수도권 민심입니다. 수도권 민심을 따로 두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를 갖다가 영남당으로 한정을 시키냐? 그건 나는 참 불만스러운 게 민주당 호남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호남당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영남당 호남당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민심이라는 거는 전 국민 민심의 집합체가 수도권 민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는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정권 교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표님 그 당내 뭐 좀 일부에서는 대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여튼 계속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표를 모으는 작업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우편향이 다소 강한 홍준표 전 대표님이 오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면 이길 후보를 선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난 이야기하는 거 참 나이브한 애들 이야기라고 봅니다. 일부 나이브한 조선들 이야기입니다. 일부 나이브한 조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내 그 경선 절차가 있잖아요. 당내 경선 절차에서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날 지지 안 하면 돼요. 당내 경선 절차도 안 거치고 경선하겠다는 사람 뿌리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려가지고 후보 뽑아갖고 내본들 그 선거 되겠어요? 나는 그걸 갖다 그런 내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참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나는 반값 아파트 법안도 만든 사람입니다. 국적법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좌파 정책입니다.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나라의 이익을 중심으로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건 내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정치 활동하고 했던 법안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예전에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그게 대선 구호였죠. 그 대표님은 사실 모래시계 검사로도 이렇게 유명했는데요. 이후에 그 직설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눈길 끌었지만 이제 대선 후보, 당 대표 또 이렇게 정치권 최고참의 이제 한 분이신데 발언이 여전히 조금 뭐 직설적이다 이런 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꾸실 의향이 있으세요? 나는 그걸 이제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치인의 화법이 언제나 도망할 곳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또 대질문하면 그 뜻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 달아나고. 나는 기본적으로 검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는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돌아올 반박이나 후폭풍도 생각을 합니다. 직설적인 말이 싫다고 하면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지를 하면 되겠네. 대표님은 그런 맥락에서 홍카콜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신다라는 별칭도 있지만 또 비슷한 취지에서 홍 트럼프, 돈키호테라는 별칭도 따라붙는데요. 돈키호테라는 별칭은 93년도에 내가 설러트 머신 수사할 때 정덕진을 잡으려고 할 때 어느 모 일간지에서 붙여준 별명이 돈키호테 검사입니다. 마치 정덕진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그러죠. 그 일간지가 정덕진이 잡고 배후 세력 다 잡았을 때 돈키호테가 풍차를 뗐다. 또 그래 보도를 했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참 어이없는 짓을 한다. 앉아서 자기들은 이리저리 꼬리 빼고 숨어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이 날들어 돈키호테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한다. 그리고 트럼프,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검사 일에 정치 25년 동안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지키느라 노력했습니다. 응? 트럼프처럼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같은 성향으로 비교를 합니까? 난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비유다. 아이, 말을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거짓말 안 하면 그거를 갖다가 직설적이고 함부로 말한다고 하고 또 나처럼 검사나 25년 정치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서도 그걸 트럼프하고 비교한다?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막말한다. 내가 참 그것도 어이가 없다는 게 내가 한 말은 전부 진실된 말이지 막말이라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세를 떨치는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최근에 그 국민위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말을 했는데 이분도 대권에 도전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정치권에 들어올 거로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 그만두고 난 뒤에 행보를 보면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근데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들은 그 맥락을, 전후 맥락을 보면 검찰총장직을 사수하기 위한 말들일 뿐이지 정치하기 위한 준비의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직을 사수하기 위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한테 조국 사건 청탁했다. 그것도 그 발언도 그 발언의 맥락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 밑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응? 그러니까 추미애 너 장관이라고 까불지 마라 그 뜻이고 또 문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고 그렇게 메시지 전해왔다. 그 말은 공개할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은 만약 그런 말을 다 공개를 해버리면 아마 앞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하고 그 누구도 여권 인사가 말을 안 할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비틀어서 또 공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런 말도 공개하는 거 보니까 검찰총장 자리 지키기에만 참으로 급급하구나. 급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정치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인 그 이낙연 대표가 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행보를 보일까요? 그거는 이낙연 대표 개인의 생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추측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좀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다. 막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민주당 누구와 붙게 될까요? 내가 후보가 돼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변방의 독고다이가 그동안 대표님의 추동력이 됐지만 거꾸로 현재 홍준표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좀 이거를 그래도 좀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헌법상 1인 성주고 독립기관입니다. 나는 25년 정치하면서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다면 국회가 300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을 개파의 쫄개가 되거나 개파 대리인 되는 것은 나는 이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면서 국회의원을 해왔는데 그것을 개파를 만들지 않고 개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독고다이로 이야기하는 거. 그건 언론의 횡포입니다. 나는 국회의원들을 동지적 개념, 펠로우 개념으로 보지 상하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한테 좋아지겠죠? 그러나 같은 뜻을 갖지 않았더라도 나라를 위한 충정이 같으면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지금 하신 질문은
네 혼자 어떻게 대통령 나가려고 하냐 그 뜻 아닙니까? 나 혼자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다 같이 가는 거죠. 그 대선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뭐가 가장 걱정되세요? 지난번에 대선을 같이 경쟁했다가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시점에서 딱 그래도 경쟁자에서 어떻게 보면 함께 경선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모두 나라를 망치고 있다. 70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대한민국을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구나. 저 임기 끝나면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직까지도 저러나. 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보수 대표 주자 뭐 거꾸로 보면은 대선 후보도 하시고 당 대표까지 하시고 당원과 당의 사랑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에 반해서 어떤 나를 더 희생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최근에 많이 못 봤다는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런 뭐 좀 뭐 그래서 어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이 당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만 했습니다. DJ 때 아무도 나서지 않던 DJ 저격수를 했어요. 노무현 저격수도 했어요. 야당 전사를 했어요. 전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았습니까? 응? 핍박도 받고 24시간 미행도 당해봤어요. 도청도 당해봤고 또 당이 어려울 때 지난 대선 나설 사람이 있었습니까? 4%빼기 정당이 안 되고 당이 괴멸이 됐는데 그 당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당을 위해서 25년 동안 나는 헌신했어요. 헌신한 덕에 당대표도 했고 2번이나 대통령 후보도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하란 말이에요. 지난 총선 때도 없어지는 정당을 새로 이렇게 세워나니까 날 내쫓았잖아요. 내가 나가고 싶어 탈당하고 싶어 탈당했습니까? 응? 밀양에서 양산 가라고 해서 양산 갔다가 양산 안 된다고 출마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 총선을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출마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총선을 2022년 대선 예비고사로 봤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학력고사 시대지만 옛날에는 우리 대학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 가는 자격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그때는 예비고사가 돼야지 대학 본고사 입학시험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의 예비고사로 이번 총선으로 난 그렇게 규정을 받습니다. 그 총선 나가지 말라는 거는 대선도 나가지 말라는 뜻 아니냐. 그래서 대구 같은데 막무가내로 2번만 찍는 그곳에 가서 내 29일 만에 아무런 조직 없이 당원 한 사람이 날 도와주었습니까? 혼자 가서 29일 만에 선거했어요. 응? 대구에 18살 때 대구 떠나서 대구 간 게 몇 년입니까? 18살 때 중고등학교 대구에서 나오고 대구를 떠나고 난 뒤에 거의 50년 만에 갔어요. 거기서 29일 만에 나홀로 선거를 했어요. 지난번 선거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무소속이 나 혼자 됐어요. 근데
묻지마 이번 투표하던 그 선거 아니었습니까? TK 지역은? 내가 무소속으로 나간 거는 총선을 대선 예비고사로 봤기 때문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라도 돌파를 하지 않으면 2022년 대선을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간 겁니다.